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지난번에 언박싱 했었던 플로리디티에 깍지벌레가 있는 걸 확인되어서 제가 밤에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영상이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이미 안 돼서 그냥 내보내고요. 밤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핀셋으로 굉장히 많이 잡아서 보고 이제 요 아이 어떤지 한번 관찰해보고 왜 깍지벌레가 생기는지 원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빠르죠. 저희 집에 있는 로페라는 40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우리 깍지벌레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다리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매미목의 진딧물 암흑이고 깍지벌레 상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학계에 보고되기를요. 세계에는 6천여 종이 있는데 국내에는 160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0.2mm에서 0.3mm 정도의 크기인데 이제 학교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죠. 그리고 알은 요 껍질 속에 난다고 합니다. 예, 자기 자식들을 좀 보호하는 거죠. 알은 이제 알에서 약충으로 성장하는 거는 7일에서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마 플로리디티가 이렇게 발현이 안 된 거는 저희 집에 와서 아마 알 상태에서 오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약충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밤 사이에 핀셋으로 다 잡아줬지만 화분 속에도 분명히 깍지벌레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밖에서 약을 쳐주시는데 흙 속까지 분명히 확인을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여기 그 화분 속 흙을 봐서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깍지벌레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깍지벌레 보통 암수가 그 결합을 해서 알을 낳지만 일부 깍지벌레 중에서는 수컷을 못 만날 것을 대비해서 암컷 몸에 수컷과 암컷의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암컷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을 못 만날 경우에는 암컷이 스스로 자기 몸 안에서 수정을 통해서 암컷만을 생산한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컷을 만나면 짝짓기를 통해서 암수를 낳는다는 재밌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줄기에도 깍지벌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엽 같은 데도 숨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줄기에 지금 이렇게 예, 보이시죠? 저쪽에 뿌리 속에도 보이고 로제트 밑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흙은 꼭 버리셔야 되고 다시 쓰면 안 되죠. 이 안에도 또 알이나 또 약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농장에서 올 때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벌레가 깍지벌레가요. 또는 알이었은 상태에서 7일에서 12일 이후에 부화를 할 테니까 저희 눈에 띌 때는 이미 그렇게 성장을 해서 15일 이상 됐거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처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시는 물 2리터에 주방세제 세 펌핑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시간 동안 담가 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스프레이를 해주고 한 3시간 후에 확인을 하면 충분하게 퇴치가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담가 놓겠습니다. 그래서 흔든 지금 주방세제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퐁당 빠뜨려서 1시간 동안 담가 두겠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도 퇴치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왁스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씻겨 내보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죠. 네, 그럼 정보를 수용을 해서 저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물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예, 다 한 상태에서 보면 깍지벌레는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서 충분하게 흘러내려 보낸 것 같은데요. 저는 완전한 퇴치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많은 약들을 쓰시는데 저는 메모드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한 게 있는데 여기에 물 2리터에 메모드 2ml를 섞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 이 메모드 약은 사실은 그 가실수의 필요로 해서 연구에서 나온 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가정용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많이. 그래서 여기는 같은 깍지벌레니까 이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어, 오늘 쳐줬으면 일주일 후에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쳐줘야만 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이제 아까 수돗물로 한번 1회 했죠. 충분히 씻겨서 내려보냈고 오늘 이제 메모도에 이렇게 약을 물에 이제 시석을 해서 그냥 2시간 동안 담가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충분하게 흔들어 주시고 그 본사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용량을 충분하게 잘 그 용량대로 해줘야지 약해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풍덩 이제 아까처럼 빠뜨려서 충분하게 사이사이에 있을 법한 그 깍지벌레가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담가 놓은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한 마리가 아까 수돗물로 했어도 다 쉽게 내려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은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10분을 지나서 보니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6개의 발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짧은 시간으로는 정확하게 100% 퇴치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시간 동안 더 담가서 여기에 이제 남겨져 있을 깍지벌레를 완전하게 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말려놨습니다. 이틀 뒤 말린 아이의 얼굴은 이제 뽀송뽀송하고 깍지벌레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잔뿌리는 이미 이제 제 기능을 잃었고 붉은 뿌리만 남아서 그대로 저는 이제 여기에 플라스틱 분에 심어서 이제 베란다에서는 플라스틱 분이죠.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심어서 아이를 이제 잘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배양토에 놓고 잘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서는 이제 앞으로 농장에서 들여오면 이제 주의사항은 미리 약을 쳐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농장에 쳐왔는데 나중에 깍지벌레가 발생을 했다면 그거는 바람이 불어서 다른 화분에 이동을 해서 물맛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장갑을 끼고서 다육이를 만지지만 만약에 이게 깍지벌레가 있는 다육이였으면 다른 화분에도 분명히 옮겨가서 거기서 발생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또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에 안 띈 다육 깍지 벌레 오늘 이렇게 원인하고 발생하는 원인하고 또 퇴치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조하고 기온이 상승했다, 통풍이 안 됐다, 물에 안 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